3N, 대한민국의 게임사인 넥슨, 넷마블, NC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게임사들을 줄여 부르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극심한 과금 유도와 높은 가격 책정 등 한국 게임사의 부정적 면모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새롭게 떠오른 크래프톤과 카카오를 포함하여 3N, 2K라고도 부르지만 여전히 3N이란 단어는 비싼 부분 유료화 게임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최근 넥슨의 행보가 독특합니다. 넥슨의 서브 브랜드인 민트로켓에서 출범한 데이브 더 다이버를 시작으로 콘솔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처음엔 매출을 포기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라는 포부로 설립한 서브 브랜드인 만큼 주력 게임이 아니니까 돈줄이 많은 넥슨이니까 할 수 있는 시도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넥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넥슨에서 연이어 출시한 게임들인 워헤이븐, 더 파이널스 역시 한국 감성에선 좀 벗어난 스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컴플리트 가차의 대표주자였던 카트라이더를 완전히 서비스 종료하고 콘솔과 동시에 운영하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출시하기도 했죠. 뒤이어 매운 과금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이플 스토리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값비싼 확률형 과금 모델을 줄여나가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IR 보고서를 발표하며 게임 패스나 월정액류 과금 모델을 여러 추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마비노기 영웅전의 후속작인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를 소울라이크에 가까운 모습으로 공개하는 등 확실히 개발 방향을 콘솔 쪽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물론 워헤이브는 빠르게 서비스를 종료했고 더 파이널스는 FPS가 늘 겪는 핵 문제에 시달리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운영 문제로 인해 이럴 거면 차라리 원작을 돌려내라 라는 유저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메이플은 일명 오중 나생문이라고 불리던 큐브, 스타포스, 추가 옵션, 주문서라는 기존의 과금 모델을 매우 느린 속도로 완화하면서 패스형 과금 모델을 추가한 덕분에 오히려 과금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빈딕투스 역시 기존의 마행전의 매력을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을 떠나서 넥슨의 새로운 행보가 기존의 국내 대기업 게임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움직임이었다는 건 확실하죠. 여기에 NC소프트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합니다. 기존 리니지 라이크의 문법에서 벗어나려는 게임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과금 구조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게임은 똑같은 리니지 아니냐 라는 평가를 받았던 TL을 시작으로 작년 지스타에선 드디어 몇 년간 반복해왔던 리니지 스타일의 RPG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F 슈팅 게임인 LLL, 액션 게임인 배틀 크러쉬, 수집형 턴제 게임인 프로젝트 BSS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들이 넥슨만큼 새로운 시도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어디서 본 게임인데?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위 리니지 라이크만을 양산하던 기존의 NC와는 사뭇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넥슨과 NC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당연하지만 넥슨과 NC가 우리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작품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신생 게임사도 아니고 투자를 유치하고 돈을 벌어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죠.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말도 안 되던 과금 모델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안 되는 게임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살펴볼 유명한 단편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마 짤로 더 친숙한 자칭 한국 게임 개발자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에서 개발자는 한국에 돈만 추구하는 양산형 게임이 싫다면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콘솔이 주류였던 해외 게임 시장의 환경으로 인해서 PC 중심의 한국 유저들이 해외 게임을 접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게임의 선택지 자체가 넓지 못했던 과거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소위 말도 안 되는 만화라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지금의 게임 시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롤이 나오면서 해외 PC 게임 시장이 확 넓어졌고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면서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반대로 안의 시라가 진짜 가능해진 시장이 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리니지나 메이플은 처음 게임을 선택하려는 청소년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원래 RPG라는 장르 자체가 돈과 시간을 때려박아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 외에 할 게임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기에 넥슨은 메이플이 확률 조작 논란으로 인해 격하게 불타오르면서 조작겜,
사기겜, 도박겜이라는 삼위일체 인식표가 바뀌었고 NC는 트릭스터 M이나 불소2를 거치며 유사 리니지만 찍어내며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낙인이 찍히며 주가가 대폭락했습니다. 게임이 점점 큰 문화 산업이 되어가고 법률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배째라식 확률놀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넥슨과 NC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대로 천천히 몰락하거나 아직 돈줄들이 남아있을 때 이 돈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NC는 넷마블처럼 타겟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도전해봤지만 NC가 기존에 만들어왔던 소위 리니지 문법의 게임들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봤자 결국 PC 에뮬레이터를 통해 돌리는 게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스토어에 수수료만 내고 PC 게임을 만드는 거랑 다를 게 없었던 거죠. 이런 과도기를 거치느라 넥슨보다 방향 전환이 늦어진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물론 NC가 그냥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 넥슨과 NC가 새로운 방향성을 잡은 건 알겠다. 그래봤자 데이브 더 다이버 말고는 다 실패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까진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한국 게임사의 이러한 움직임이 얘들이 처음은 아니고 의외로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넥슨이 방향을 바꾸게 한 주범이 아닐까 싶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겠지만 전 그보다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거짓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게임이었습니다. 피해 거짓을 개발한 네오위즈 소속 개발팀인 라운드8 스튜디오의 전작인 블레스 언리시드가 수없이 많은 버그와 개판인 퀄리티로 유명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배신당했죠.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완전히 새로운 문법에 참신한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울라이크가 양산되던 시기에 나온 수많은 양산품들에 비하면 준수하고 완성도 높은 퀄리티로 나온 수작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더 게임 어워즈에서는 미술, 롤플레잉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고 2023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한국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겼지만 크래프톤의 이후 시도들은 연달아 실패하며 반면교사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을 따라하려 시도했다가 욕만 얻어먹은 미스트 오버를 시작으로 배틀그라운드에서 배틀로얄의 창시자인 브랜던 그린을 섭외해서 재미봤으니까 데드스페이스 개발자인 글렌 스코필드를 데려와서 서바이벌 호러를 만들면 성공하지 않을까? 라는 안일한 마인드로 내놨다가 졸작만 간신히 면했다에 그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었죠. 미스트 오버까지는 그렇다 쳐도 2천억 개발비를 들인 칼리스토 프로토콜까지 망하며 발등에 불 떨어진 크래프톤은 최근 법적의 논란에 휩싸였던 다크앤다커 IP를 매입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회심의 한 수가 될지 단순한 기행이 될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 NC처럼 후발대 위치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검은 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인데 검은 사막 자체가 원체 해외 게이머의 감성에 더 가까웠던 게임이었기에 지금과 같은 시류에 가장 편승하기 쉬운 기업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기존 IP로 급하게 만든 배틀로얄 게임인 섀도우 아레나도 있었지만 그보단 현재 개발 중인 게임들이 더 중요하겠죠. 단순한 검은 사막 2에서 오픈월드 RPG로 방향성이 바뀐 붉은 사막과 장르도 출시 시기도 죄다 불명이지만 공개하자마자 수려한 아트 그래픽과 압도적인 감성으로 펄어비스의 주가를 폭등시켰던 도깨비가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계속해서 출시 시기가 밀려나고 개발 도중에 장르가 갈아엎어지는 게 매우 불안하긴 하지만 한국 게임사에서도 좋은 퀄리티의 게임이 하나라도 더 나오길 기대하며 기다려봐야겠죠. 지금까지 넥슨, NC 등 국내 게임사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한때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을 반복하며 그저 그런 게임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블리자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